안녕하세요. 인생, 커리어 많은 것들이 TBD, To be decided 또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반영한 지혜진과 이승민의 팟캐스트 TB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부터 약간 책임감이 없기는 한데요. 한국미술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종사 중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종사 중인 저희 두 사람이지만 이 팟캐스트만큼에서는 미술 일 그리고 그런 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싶어서 아직 주제를 미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삶과 세상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서서 뭔가 저희 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탄생하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국내에서 좀 여러 가지 미술 쪽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실이라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또 기획을 시도해 보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제 앞에 있는 혜진 쌤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지혜진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가 지난번에 승민쌤 유튜브에서 처음 만나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고정 게스트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즐긴 바람에 즐기다 보다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네, 막상 별로 자기소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팟캐스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혜진쌤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고정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많이 뭐를 주제로 해야 될까, 미술 할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약간은 생뚱맞을 수 있는 주제에 다다랐잖아요. 네. 바로 이번 첫 회 주제는 2016년이 이제 새로운 2026년이다. 2016 is the new 2026년이다 라는 건데 인스타에도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다들 2016년 얘기를 많이 할까? 그때가 좋았나? 돌아가고 싶나?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 회 주제를 그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2016년이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는지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때 저희 각자 뭐 하고 있었고 2016년은 정말 더 좋았나 이런 거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암튼 TBD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먼저 2016년에 사실 각자 본인 인생에 어떤 지점들을 지나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혜진 네. 쌤부터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도달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민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2016년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또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건지 사진을 보지 않고서는 과거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2016년을 보려고 했지만 핸드폰에도 사진이 없어서 저의 아주 오래된 노트북을 켜가지고 오늘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2016년에 무엇을 했을지. 기억 안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웬걸 2016년이 저의 베스트 이어였다라고 저는 감히 저는 말을 해보고 트렌드에 싶습니다.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네, 2016년의 사진들을 보니까 놀기도 진짜 많이 놀았고 또 다양한 도전도 했던 것 같고 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드디어 미술에 입문을 하게 된 그 해가 2016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2016년이 되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런던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제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어디 나오셨죠? 어, 까먹으셨나요? 네, 아니요, 런던 골드스미스라는 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을 했는데요. YBA의 그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을 해도 될까요? 네, 허락받지 마세요. 골드스미스 앞에 의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 가게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데미안 허스트한테 의자를 판 집이라고 써 있는 의자 가게가 있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YBA에 굉장히 그 한 획을 그은 데미안 허스트가 나왔다는 골드스미스를 전 졸업을 했고요. MMC에 가서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배로서. 네. 그래서 아무튼 2016년에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런던에서 엄청나게 놀러 다녔고 또 마지막 학년이어서 졸업식도 있었고 해서 언니랑 엄마가 런던에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뭐 스페인 같은 데를 좀 돌아다녔고 또 여러 친구들이랑 독일도 가고 몰타도 가고 몰타 너무 부다페스트도 가고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럼 승민 쌤은 2016년에 무엇을 하셨죠? 굉장히 훑어서 이렇게 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1회이지만 대본은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지난주도 지금 거의 생각이 안 나는 뭐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붕어여가지고 저도 사실 약간 돌아보면서 좀 깜짝 놀랄 만한 잊혀져 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졸업을 했던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 저도 런던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서 지친 마음에 졸업식도 안 가고 졸업증만 받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혼란의 시기였어서 이제 한국에서 정직원으로 에델만 코리아라는 또 미국 홍보대 행사를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홍보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미술 작가가 제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약간 절망감이 들어서 계속 뭔가 저한테 손짓을 하시는데 말로 하셔도 돼요. 아니, 중간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네. 예능이 아니니까 그쵸? 아니, 또 이 오디오가 겹치면 또 편집하기가 어려울까봐. 그럼 승민 쌤은 미술을 전공하신 건가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막 산업 디자인이 아니고 미대로 들어가서 저는 패스웨이는 일러스트레이션 했었고 그때 막 라인 드로잉이랑 뭐 또 그 UAL이잖아요. 네네네네. 골드스미스도. 그래서 아치웨이라는 런던 북쪽에 있는 굉장히 빡센 동네에서 와우. 이제 와우. 약간 네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와우. 스크린 프린팅하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네. 그럼 승민 쌤도 2016년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2015년에 5년에 졸업을 하고 음. 돌아와서 2016년까지 그 회사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약간 눈치도 많이 없고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눈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요? 아니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건 이제 사실 그 사회초년생 때 인성이 제일 좋지 않나. 30대 제일 좋다? 왜냐면 밝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전수전 뭐 지금 겪었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약간 좀 그냥 뭐라 그러지? 약간 다 경험하지 않은 너무 순수한 상태여서 제일 그래서 그리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만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뭔가 또 돌아가면서 그때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2016년에?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저도 2016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름쯤에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도 미디어라는 학과를 졸업을 했었고 마지막 학년에는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거든요. 저도 네. 스탑모션 했었어요. 네네네네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저도 근데 저 스스로가 내가 어떤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게 빠르게 다 깨닫고 진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작가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도 맞아요.
그 상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마치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능이 있어서 나 맞아요. 작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맞아요. 이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가 사실 한국 돌아오기 전에 이제 저도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런던에 있다 보면 사실 전시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미술관도 많고 좋은 갤러리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갤러리보다는 확실히 그냥 큰 미술관을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도 항상 미술관을 꼭 갔었고 그러다가 제가 밀라노에서 프라다 네. 폰다지오네를 갔을 때 아. 처음 뭔가 현대미술을 보고 굉장히 쇼킹한 그쵸. 네, 기억과 경험이 예.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리서치 베이스의 작가였던 고시카 마쿠가라는 작가의 개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미술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때 보고서 작가라는 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조각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리서치 베이스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많고 또 그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서 기획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밀라노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학예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따셨나요? 따진 못했어요 결국. 무슨 준학예사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큐레이터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아, 그쵸. 그 큐레이터의 뭐지? 큐레이터 세상인가?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가입되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큐레이터에 대한 꿈을 이제 꾸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제동에 있는 아주 작은 갤러리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기억으로는 제가 첫 면접 본 데였고 뭐 하는 데인지도 그냥 모르는데 그냥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갤러리에 들어갔고 나이가 좀 있으신 관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그냥 되게 작은 갤러리였는데 뭐랄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삼청동 갤러리 느낌이었어요. 관장님이 심부름하고 오프닝 있으면은 뭐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맞아. 약간 맏며느리처럼 그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뜬금없이 네, 한 3개월 하고 갑자기 그 이제 학예사에 대한 꿈이 너무너무나 크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아져가지고 미술관을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고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준학예사 자격증을 따고 미술관 그 경력이 있어야지 정학예사 같은 걸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미술관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안 다녀봐서 되게 보수적이고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정해져 있는 맞아요. 그런 조직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턴십을 하러 갑자기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에 대한 네. 얘기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또 뭔가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런던에서 말을 할 순 없지만 어떤 되게 조그만 갤러리에서 인턴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 이제 전공이 그래픽 디자인이니까 막 응. 초대장 디자인 이런 거 하다가 저도 가서 정말 가짜는 디자인으로 갤러리 진짜. 홈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맞아요. 네네. 이러면 홍보 이미지 올리고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하다가 저도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그만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한번 제주도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냥 농담처럼 제가 사실 김창렬 키즈라고 김창렬 선생님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물어볼 길이 없네요. 별명을 지었는데 아무튼 저는 제주도 립 김창렬 미술관에서 인턴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제주도가 한창 붐이었어요. 약간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게 엄청 유행이었고 약간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미 직회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편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제주도 맛집들도 엄청 유행이었고
뭐 엔트러사이트 같은 카페 같은 것들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기 시작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효리 선생님과 그 전이었지 의상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제주도가 굉장히 핫한 도시로 한창 뜨고 있었을 때 저도 종종 제주도를 갔다가 그냥 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또 그런 약간 그만둬야겠다. 아니요 그만둬야겠다가 아니고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구직 사이트에서 그냥 김창렬 미술관이 떴길래 건물이 되게 일단 너무 예뻤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건물이 너무 예뻤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미술관이었고 그냥 제주도에 한번 살아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그냥 면접을 보고 그때도 면접 봤을 때 되게 웃겼던 게 제주도 사람이냐고 물어봤었어요. 당연히. 제주도 가서 보셨나요? 제주도 가서 봤고요 면접을. 대박. 그럼 면접비를 면접비는 안 받았고 네네. 그날 그냥 엄마랑 또 제주도 여행 갈 겸 면접 보고 어, 한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 사람인데 왜 지원했냐 그래서 그냥 제주도 좀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했다. 만약에 이제 되면은 그때 집을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좀 당돌함이랄까요? 패기에 좀 마음에 드셨는지 네 무작정 합격을 시켜주셔가지고 능력자시네요. 네, 그렇게 6개월을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럽다. 약간 너무 영혼이 없는 죄송해요. 리액션 근데 아닌가요?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영혼이 없어요. 네, 네. 진심이에요. 목소리만 아무튼 영혼이 없을 뿐. 그래서 뭔가 이 제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게 지금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왜 이렇게 두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침묵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아라리오 미술관도 갔었고 자주 갔었고 갤러리 2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중선농원이 그때 아마 첫 오픈한 지 첫 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대신 한마디 겉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혜진쌤께서 그 역사적인 중선농원에서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나중에 네. 뭐 강제로 그냥 나중에 너무 또 제가 혼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승민 쌤은 그럼 한국에서 홍보를 시작을 하셨고 네 홍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첫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녔었던 게 홍보회사라고 하면 다들 되게 놀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때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뭔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알리는 것도 좋아하고 대가성 없이 진짜 그러는 걸 좋아해서 이게 성격이 맞아가지고 잘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홍보했던 거는 이제 좀 더 혜진쌤도 알고 있겠지만 진짜 아몬드, 막 선키스트 오렌지, 유세린 화장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또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아니 왜 실컷 저한테 그 에피소드를 직전에 제가 풀어놓고서 또 약간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부끄럽네요. 근데 마이크가 아무데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온 세상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우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때 이것도 근데 제 사실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던 부분인데 앨범을 저도 2016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제가 도와드렸던 어카운트 중에 듀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놀라는 척 왜 하시는 거죠? 근데 듀렉스가 있어서 또 막 그런 용품들을 홍보를 어쨌든 지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언론을 상대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그런
뭔가 선물 세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되게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막 사진도 있고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했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우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진짜 약간 뭐 아몬드 몇 그램이 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거. 네. 그럼 승민 쌤은 2016년에 탈미술을 시도했던 건가요? 네, 저는 그때부터 10년 후인 2026년까지 아, 네, 열심히 여전히. 탈미술. 진짜 이거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들으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열심히는 일하지만 그게 약간 열심히 일을 하면 너무 에너지를 그때 다 소진을 해버려서 그 다음 거를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굴레에 갇힌 것 같은데 이게 에너지가 없구나 하는 순간 이제 진짜로 에너지가 없어지는 약간의 악순환인 것 같아서 저도 좀 그거를 깨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커리어 초기부터 탈미술 하자 막 이랬다가 이제 10년 후에도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2016년에 미술을 처음 접하게 돼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서 인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2017년 한 여름 전까지 그렇게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석사를 준비를 해서 다시 저는 영국으로 나간 케이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2016년에는 저는 굉장히 미술에 큰 환상과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갤러리스트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저는 그냥 막연히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긴 근데 기획이라는 거는 뭐를 이렇게 조합하는 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맥락을 형성하는 일 자체가 맞아요. 좀 흥미롭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약간 랜덤하게 네. 궁금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때 저희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랑 별개로 네.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성격적으로나 약간 성향적으로 2016년에 지혜진 쌤은 어땠었나요? 저는 사진을 보는데 그냥 마냥 행복한 아이였더라고요. 정말요? 네, 좀 슬프긴 한데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도 진짜 많이 만났고 2016년에도 워낙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녔고 그냥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했던 아이일까요? 아이 네, 맞나요? 아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 오늘 이거 녹음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네. 뭔가 인상적인 사진을 골라오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혜진 쌤은 정말 티 없이 맑고 재미있는 순수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절대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이 훨씬 행복하긴 하다라는 의외로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게요.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찾아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리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만하세요. 이게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캡처본인데요. 사랑은 그쵸. 간청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간청했길래 사랑은 자기 자신 속에서 확신에 도달할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상대에게 이끌리지 않고 상대를 이끌어와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어떤 인터넷 그런 게 아니고 헤르만 헤세 데미안의 한 구절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거를 나는 그때
저는 데미안 아직 지금 못 읽은 것 인스타그램 같은데. 릴스 감성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요즘 제 릴스도 약간 명언 같은 걸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낙관적으로 그냥 제가 널브러져 있는 런던 뭔가를 쓰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얼굴에. 모자를 쓰고 런던 저 마스크팩 하시는 줄 벤치에 알았어요. 그 요즘에 널브러 유행하는.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저는 사실 2016년에 저한테 가장 베스트 이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고순이라는 고양이 아줌마를 제가 데리고 온 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런던에서 한국 돌아와서 워낙 근데 저도 동물을 좋아했었고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같이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 강아지를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근데 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이제 가족의 동의 없이 제가 고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누구한테?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이제 제가 고순이를 제 방에서밖에 키울 수가 없는 정말 막무가내시네요.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셨어가지고 제가 그냥 고순이를 방에서 혼자 키웠었는데 그때 그 사진 중에 너무 웃긴 게 그러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제 방에서 고순이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이때부터 마음을 좀 여시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는 이제 완전 해방이었죠. 왜냐면 고순이랑 저랑 같이 제주도에 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저랑 살면서 네, 고순이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제주도도 가본 고향이네요. 네, 그럼요. 대박. 그럼요. 바다를 건넌 고향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를 계속 승민쌤한테 주장했듯이 네. 어쨌든 미술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뭐 저희가 강제로 미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미술 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먼저 묻고 싶은데요. 네. 2016년에 혹시 직접 보거나 기억나는 전시 혹은 뭐 미술계 이야기들이 미술계 핫 네, 이슈? 핫 이슈는 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본 전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16년 중반인가에 그 홍보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때도 이제 탈미술 하려다가 미술이랑 너무 멀어지네 하고 이제 다시 막 미술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어포더블 아트페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회를 15년에 했었고 2016년에 2회를 하고 이제 사라진 그런 페어거든요. 근데 어포더블 아트페어 2회가 DDP에서 열렸었는데 아트페어고요. 지금도 싱가포르랑 런던이랑 홍콩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예 다른 좀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이미 10년도 전인 그런 시간에 진짜 어포더블한 접근 가능한 뭐 진짜 2,300만 원부터 1,500, 3,000 정도 하는 그런 가격대 작업들을 국내외 갤러리들이 다 참여해서 판매를 했었던 그런 페어였거든요. 한국 페어인가요? 아니요, 영국에서 출발했던 네네네. 페어고 사실 런던에서도 지금은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사실 미술을 조금 더 어떻게 알릴 수 없을까? 약간 너무 대중적으로 좀 접점을 늘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때 갤러리 리에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되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 뭐 영국 갤러리라든지 그런 곳들이랑 소통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갤러리 리에종의 일은 사실 훨씬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막 스폰서십하고 뭐 자동차 회사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엄정순 선생님이 그 우리들의 눈인가? 그거를 하세요. 약간 촉각 미술 같이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조각들을 하시면서 하는데 지금 학구제에서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정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나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최근에 이제 학고제에서 전시를 하시길래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때 하나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런던에서 영국에서 출발한 아트페어였다 보니까 저희가 길거리 광고 같은 걸 했었어요. 네네. 근데 빈티지 미니 쿠퍼를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때도 그냥 나는 아트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거였어요. 그때 어머 너무 모토가 귀엽네요. 네. 페어 색이 완전 핫핑크 분홍색이고 Take Art Home이라는 게 모토였어서 이런 음. 미니 쿠퍼를 누가 타고 다니면서 뭐 가로수길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음. 캠페인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저는 뭔가 그때는 2회까지만 하고 사실 사라져서 저도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뭔가 내가 믿었던 어떤 부분들이 뭐 그땐 너무 이제 쪼무레기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10년 후인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컬렉트층도 넓어지고 그쵸. 사실 작가들도 정말 99년생, 00년생 너무 다 다양해지고 어려지고 맞아요. 가격도 사실 뭐 50만 원 작업도 있고 500만 원, 5천만 원, 음. 5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10년 사이에 굉장히 뭐 10년이 아니더라도 5, 6년 사이에 참 넓어졌구나 스펙트럼이.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새롭게 하게 됐던. 근데 왜 나는 감사해야 된다. 갑자기요? 갑자기 왜냐면 마무리를 하시는 2016년에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2016년에 내가 어프더블 아트페어 들어가면서 했던 생각이 지금 보니 사실 내가 바랬던 어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태계로 바뀐 것 같다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혜진 쌤은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보고 나서야 기억났던 전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제주도에서 봤던 전시고 중선농원에서 그때 아마 두 번째 전시로 백남준 작가님의 전시를 했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때 전시에 그 붓다 작업이랑 같이 백남준 작가님이 본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선물로 줬던 드로잉 작품이나 회화 작품들을 미공개 작업들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석사를 들어가서 이제 과제로 에세이를 썼던 게 백남준 작가님이 런던 헤이워드에서 88년도인가 이제 처음 전시를 하셨었는데 개인전을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해서 이게 백남준 작가님이 사실 80년대 이미 워낙 대작가였었는데 왜 이렇게 영국에서는 백남준 작가님을 조명하는 게 늦어졌을까? 뭐 이런 식의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에세이를 준비를 하면서 런던에 있는 도서관에서 아카이브를 엄청 많이 봤었는데 그때도 백남준 작가님이 이제 본인이 이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이나 아니면 미술관 관계자들한테 편지를 쓴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편지에 항상 마지막에 이제 작가님 이게 시그니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TV 모양의 약간 맞아요. 캐릭터 같은 텔레토비처럼. 맞아요. 텔레토비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 편지들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의 아카이브 전시 같은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감히 백남준 작가님의 전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또 모르죠. 네, 또 모르죠. 또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좀 아카이브 전시 같은 걸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근데 참고로 진짜 2006년에 작고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보셨던 그게 맞아요. 10주년이고 사실 10주년이에요. 올해가 맞아요. 작고 20주년이거든요. 굉장히 맞네요. 또 의미가 있네요. 맞네요. 또 백남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자주 좋겠습니다.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말할 올해. 순 없지만 장담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해둔 어떤 얘기할 거리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제가 진짜 겹치는 게 또 네.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미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런던에 여름까지는 있었으니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한국
작가들이나 한국 미술을 런던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제 맞아요. 기억으로는. 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은 뭐 소도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이불 그쵸. 작가님, 양혜규 작가님들이 다 뭐 런던의 주요 미술관이나 공간에서 뭐 개인전을 10년 사이에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되게 한국 지술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도 했었고 또 그냥 제 개인 저희 약간 방구석 비평가 같네요. 저희가 또 뭐라고 감히 한국 죄송합니다. 미술의 위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뭔가 이게 마무리 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으시죠? 아니 왜요?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네네네. 제가 저희가 2016년에 봤었던 인상적인 전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써놨었던 게 박서부 선생님의 화이트 맞아요, 큐브 맞아요. 전시가 지금 근데 제가 아직 뭐 아까도 혜진 쌤한테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네. 약간 불확실한데 이게 왜냐면 화이트 큐브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제가 뭐 이상한 VPN을 쓰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블락이 돼가지고 아직 네네. 액세스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뭔가 이제 박서부 선생님도 막 점점 전속이 되시고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으면서 정말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 하얀 벽에 박서부 선생님 여러 작업들이 화이트 큐브에 네네네. 걸렸던 거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작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80년대 지그재그 하실 때 하얀색 작업들도 워낙 저는 인상 깊게 네네네. 봤었고 라벤더색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뻤어서 여전히 저는 새로 조그만 작업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한국 작가님들 요즘에는 뭐 다 그렇죠. 사실 너무 다 그래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감회가 뿌듯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저희가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반대로 또 이제 한국에 화이트 큐브도 들어왔고 뭐 되게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 말하기처럼. 네 맞아요. 한국에 들어온 해외 갤러리 이름 대기 해서 화이트 큐브. 타데우스 로팍.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저 그냥 뜬금없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승민 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2016년을 그리워하고 열광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90s kids잖아요. 저희가 90년대생이어서 90년대생에 대한 노스탈지아는 언제나 있어요. 그런 약간 핸드폰도 막 노키아랑 맞아요. 모토로라 같은 거 쓰고 맞아요. 아이폰 1이 나왔을 때 저는 아이폰 1부터 썼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막 그런 MTV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 거의 50년 전 얘기처럼 멀리 그쵸, 느껴지는 그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한 10년 정도 전이지 않을까? 네네네. 요즘 뭐 젠지도 있고 막 그쵸. 그러니까 그들에게 2000년대 초반은 사실 너무 옛날이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사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미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또 미화되고 왜곡되고. 이거는 근데 진짜 행운이자 불행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쵸. 거는 진짜 불행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또 랜덤하게 어차피 뭐 편집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으니까 근데 생각했던 게 제가 어제 뭘 보다가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은 진짜 개념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네. 제가 네. 이제 과학 팟캐스트로 가는 아니에요. 건가요? 저 저 너무 좋아해요 이런 주제 사실. 천문학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할 정도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살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뿐이어서 사실 물리학적으로나 보면 인터스텔라처럼 우리의 인생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지만 이거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리가 짱구라는 어떤 영상을 돌려보는 것처럼 네네네네. 짱구가 뭐 몇 살일 때 보다가 근데 얘 2년 전에 어땠지? 그래서 돌이켜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 단편으로 볼 수 있는 네네네네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네네네네. 얘기였는데 그게 되게 제 마음가짐을 약간 다잡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2016년에 나도 여전히 열심히 존재하고 네네네.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2036년에 나도 열심히 존재를 어디선가는 평행우주에서 네네네네. 하고 있다. 뭐 그런 네. 생각을 갑자기 네. 했었다. 그럼 승민 쌤은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전히 안 돌아가고 근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주의자여가지고 모든 걸 경험하면서 다 겪고 실패하고 되게 고되게 그거를 견뎌내서 그 시절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것만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을 네네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데 그때의 저는 조금 더 순진하고 순수하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겁도 없고 맞아요. 그랬던 건 있어서 그런 게 그립기는 하죠. 근데 전반적인 인간이라는 게 사실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살면서 타협하고 다시 이렇게 바운스백하는 그런 근육도 훨씬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음 나중 에피소드에서 그럼 승민 쌤의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행복론. 네, 행복론 이런 걸로 한번 또 이야기를 불행론. 나눠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네, 저희가 제목이 일단 TBD로 지금은 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에피소드도 TBD라는 점 여러분 모두 TBD 하세요. 좋은데요. 약간 투게더. 네. 근데 또 뭔가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또 확신합니다. 약간 2016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뒤에 나오는 건가요, 에피소드가 혹시? 이게 바로 트렌드? 근데 어쨌든 저희는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모두 TBD 하세요. TBD 하세요.